안녕하세요. 2월 18일 목요일 3교시 2학년 음악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근현대. 이게 서양 음악사 순서인 거 기억하시죠? 오늘 수업은 이러합니다. 각 시대별로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를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의 음악은 중세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바로크서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크를 시작으로 작곡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크입니다. 바로크에서 작곡가를 보면 몬테베르디, 쉬츠, 릴리, 파헬벨, 코렐리, 퍼셀, 비발디, 젤렌카, 텔레만, 바흐, 핸델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어떠한 작곡가를 공부할 것이냐? 바로 비발디, 바흐, 핸델입니다. 첫 번째로 비발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발디입니다. 비발디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바로 바로크 시대 사람이죠. 근데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조금 더 알아야 돼요. 바로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음이 순차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혹은 점프 뛰듯이 음의 도약이 커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비발디가 바이올린을 전공했던 바이올린 연주자였기 때문에 그런 곡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발디는요,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어요. 그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작곡가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이면서 그리고 성직자, 신부 생활을 해요. 20세 무렵 성직에 들어갔으나 지금 머리는 하얗죠. 이거는 말총에 분가루를 입힌 거예요. 많은 작곡가들, 음악가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 때, 연주할 때 이렇게 가발을 쓰고 하얀 머리로 멋을 내기 위해서 분가루를 뿌렸다 해요. 자, 비발디는 원래 머리카락이 빨개요. 그래서 빨강머리의 신부라고 놀림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가 힘들어서 결국 나와서 음악학교에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교사로 들어갔다가 이후에는 합주장, 후에는 합창장도 겸하면서 음악을 더욱더 폭넓게 지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곡으로는요,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딱 튀어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760곡이 넘는 작곡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4개입니다. 대표곡으로는요, 그냥 기악곡도 있고 협주곡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종교음악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이 사람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는 서양 음악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 음악의 바로크 시대는 1750년 바흐의 죽음으로 마감될 정도로 바흐는 서양 음악사의 절대적 존재이다. 바로크 다음이 바로 무슨 시대죠? 고전 시대죠. 이 바로크에서 고전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이 무엇이냐? 바로 바흐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음악사에서도 서양 음악사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고 이 바로크 시대에서도 너무나도 큰 획을 그었습니다. 바흐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 바흐는요, 2명의 부인이 있어요. 이 2명의 부인에게서 자식을 20명이나 낳게 됩니다. 이 2명의
아내, 2명의 아내의 남편이자 20명의 아버지예요. 또한 바흐지만은요, 약 20여 년간에 걸쳐서 50명 이상의 음악가를 배출한 명문 음악 가족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바흐는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겠구나, 그래서 음악적 교육을 받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바흐는요, 부모님을 일찍 잃어요. 그래서 유년 시절 유복하게 지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음악적 축복, 재능이 엄청나서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여러 배움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 배경이 그의 바흐의 음악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바흐는요, 되게 자유분방했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는, 지금까지 내려온 말로는 막 길에서 싸움까지 했던, 그리고 휴가를 얻었을 때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더 있다가 막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바흐가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손은 어디 있고? 바로 오르간입니다. 이 오르간 연주자 겸 작곡가인 바흐예요. 보면은 대표곡으로는요, 관현악곡, 협주곡, 독주곡, 성악곡을 많이 작곡을 하였고요.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르간 연주곡도 있고, 또 성악곡으로는요, 칸타타 이런 것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보면요, 마태순환곡 지금까지 성당에서도 불려지고 있죠. 그리고 쥐선상의 아리아 독주곡이에요.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마지막 작곡가 설명, 핸델입니다. 핸델은 저희가 그전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거를 복습을 해보자면,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의사, 약방과 이발소를 겸했어요. 예전에는 그 의사, 약방이랑 이발소랑 같이 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핸델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음악을 반대하고 법률가가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법률을 배우지만 결국에는 음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연주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궁정 악장으로 활동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계속 발전하죠. 왕립 음악 아카데미에서 예술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작품 활동을 이야기하다가요. 성악곡 메시아 아주 유명하죠. 이따가 메시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1751년에 예프타를 작곡하던 중 시력을 잃게 돼요. 청각에 잃은 사람은 누구죠? 베토벤.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 건강을 많이 해친 작곡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759년 4월 14일에 핸델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크 작곡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음악을 못 들었어요. 그쵸? 그 이유는 올렸지만 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링크로 올려드릴 텐데요. 그 대신 음악 감상이 빠져서 시간이 확 줄었어요. 링크 꼭 보셔야 합니다. 링크 꼭 보셔서 이런 곡들이 있구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계는 안 올려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비발디의 그리셀다 폭풍 속으로 조수미 씨가 부릅니다.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 매우 정확하게 교과서처럼 정석처럼 들어가 있는 곡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소리를 냈을까? 악기로만 가능했던 연주가 아닐까?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 음반을 낸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하지만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만한 곡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태순환곡을 들을 거예요. 이 마태순환곡 아직까지 성당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 두 곡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